비가 새벽부터 장대비처럼 내리며 정월리 마을의 안개 같은 흐릿한 장막을 드리웠다. 이끼가 뒤덮인 곡선의 기와를 얹은 한옥 지붕들도 굵은 빗방울 아래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흙길은 이제 진흙탕으로 변해 흐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차가운 공기는 틈새마다 스며들어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김민재는 작은 집 안에 오래된 나무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책상 등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피곤과 근심을 드러냈다. 책상 위에 놓인 학비 청구서는 그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1억 원이 넘는 큰 빚. 법학과 졸업반인 젊은 청년 민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무거운 짐이었다. 엄마, 만약 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재는 홀로 속삭이며 재단 위에 놓인 오래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그를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두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해자되던 사람이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부슬부슬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속삭임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괜찮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절친 박지수가 연한 파란색 우산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응, 괜찮아. 민재는 나지막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함이 스며 있었다. 지수는 안으로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크게 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 두지는 않을게. 민재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비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잠시나마 따뜻해졌다. 비가 오후 내내 끊임없이 내려 먼지로 뒤덮인 창문에 긴 물줄기를 그렸다. 작은 집 안에서 김민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학비 청구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때문에 무거웠다. 그는 소문과 속삭임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깊이 베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민재는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그러나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재 맞습니까? 나는 정서희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동화 별장에서. 민재는 놀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정서희, 부유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여인. 그녀는 동화 언덕이 지역에서 가장 큰 저택에 홀로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그의 아버지와 깊은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정 선생님. 예, 저를 만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중요한 일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서희는 설명 없이 차갑게 답했다. 그녀의 건조한 목소리는 어떤 거절의 여지를 차단하는 듯했다. 민재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고 그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남겨졌다. 예, 정서희라는 여인이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게다가 그녀는 그의 아버지와 원한 관계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항상 호기심과 악의로 언급하던 사실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빗소리가 처마 밖에서 그의 한숨 소리와 어우러져 작은 방 안을 우울함으로 잠기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비는 잦아들었다. 오랜 고민 끝에 민재는 동화 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더는 도망칠 수는 없었다. 민재는 어릴 적 멀리서만 바라보던 저택의 큰 철문 앞에 섰다. 문은 먼지로 뒤덮였고 장식은 세월의 흔적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몇 초 동안 머뭇거리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늙은 가정부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정원을 지나면서 민재는 뚜렷한 대조에 놀랐다. 저택은 낡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붉은 장미 정원은 세심하게 관리되어 흐릿한 하늘 아래에서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정부는 그를 넓은 응접실로 데려갔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고급 목재로 만들어져 오래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방 중앙에 큰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서희였다. 그녀는 어두운 색깔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은발은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재가 들어올 때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당신이 김민재인가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싶습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뜨고 무의식적으로 바지 끝을 움켜쥐었다. 정말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정서희는 대답하며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가로 당신이 나와 하나의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조건이요? 민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정서희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나와 결혼했으면 합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은 민재의 모든 생각을 단칼에 끊어버렸다. 그는 거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농담하시는 거죠? 민재는 더듬거리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니요, 나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정서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다. 나는 사랑을 위한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계획을 함께 실행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민재는 망연자실해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예, 저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빚뿐입니다. 정서희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김대철의 아들입니다. 내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 김대철은 민재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정말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정서희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붉은 장미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빚,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서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재가 저택을 떠날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정서희의 제안은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이 결정이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소용돌이로 그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짙은 구름이 정월리 마을을 가득 덮고 있었다. 하지만 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김민재는 동화 저택의 커다란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그는 어제와 같은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늘 정서희 여사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무거운 철문이 집사에 의해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그를 돌길로 안내했다. 붉은 장미 덤불들이 여전히 만개하여 침울한 분위기를 거스르듯 빛나고 있었다. 거실은 이전에 방문했을 때와 같은 넓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조금 더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정 여사는 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빛 머리는 단정하게 높이 올려 묶였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위험이 느껴졌다. 민재가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길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정했나요?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 여사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차가운 검은 눈으로 그의 결심이 진실한지 살피는 듯했다. 좋아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 치러질 겁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몇 명의 증인만 참석할 것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정 여사가 물었다. 그녀는 은색 반지를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는 민재가 그녀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보아온 습관이었다. 예, 하필 저인가요? 민재는 망설이며 물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도 예, 저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은 김대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채가 아닙니다. 정신적 부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걸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재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엄격한 태도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결론 같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3일 후 결혼식은 정 여사가 계획한 대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웨딩드레스도 파티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다. 저택의 작은 방에서 몇 명의 증인과 함께 이루어진 간소한 결혼식이었다. 민재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정 여사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검은색 한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여신처럼 고독하고 무감정한 모습이었다. 결혼식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맹세가 끝난 후 민재는 자신을 휘감는 공허함을 느꼈다.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정원에서 은은한 장미 향기를 풍겼다. 결혼식 후 민재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것은 목재 가구로 꾸며진 넓은 방이었지만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저택 전체가 묵직한 분위기로 뒤덮인 듯했다. 동화 저택에서의 첫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큰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갑자기 그는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울렸고 누군가가 복도를 걷고 있는 듯했다. 그러더니 발소리는 그의 방 앞에서 멈췄다. 누구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점점 멀어졌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벽에 걸린 조명에서 희미한 빛만이 비춰졌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문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니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 여사님, 그는 낮게 부르며 그것이 그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민재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히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작고 오래되어 보였으며 가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활짝 웃으며 장미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소녀였다. 그러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아버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그가 멍하니 서 있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정 여사가 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녀는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벽에 걸린 사진, 그녀의 말,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흩어진 조각처럼 박혔다. 그 아이가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내 아버지였다. 작은 방의 공기는 정 여사의 말이 떨어지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민재는 벽에 걸린 젊은 여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와 자신의 아버지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유사성은 민재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버지께서? 민재는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정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 쪽으로 걸어가더니 마른 손으로 액자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응시하며 아련해졌다. 김수아, 그게 내 딸의 이름이야. 그녀는 17번째 생일에 실종되었어. 그날 내 아버지가 이곳에 왔지.
정 여사는 잠시 멈추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내 딸의 모습은 대문 앞에서 서 있던 환한 미소였어. 세상에 어떤 슬픔도 그녀를 어둡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 김대철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할머니, 무슨 단서라도 찾으셨나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 정 여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낮으로 찾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지. 마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며 딸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 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 민재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 그랬을까? 혹시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 그는 정 여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수아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 정 여사는 민재를 바라보며 냉랭한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내비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재야? 설령 그 진실이 너를 아프게 하더라도 과거를 직면할 용기가 있니? 민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과거를 탐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저택을 떠났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즉 아버지와 정 여사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강가의 작은 찻집은 마을의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민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박 씨를 만났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박 씨는 민재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말했다. 바쁜 내가 여길 오다니 무슨 일이냐? 옛날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민재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와 정수아 씨에 관한 이야기요. 그 이름을 듣자 박 씨는 움찔하며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아라니, 벌써 20년도 더 지났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나.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재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정말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맞죠?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할지 말지 갈등하는 듯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맞다. 내 아버지는 수아와 아주 가까웠어. 수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내 아버지는 정 여사를 도와주기 위해 자주 저택에 갔지. 하지만 그 운명의 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 내 아버지는 정 여사나 수아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 아버지가 수아의 실종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었겠지. 민재야,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할 일이야. 동화 저택으로 돌아온 민재는 자신이 알아낸 것을 정 여사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 실망감이 비쳤다. 결국 아무도 확실히 아는 게 없구나. 정 여사님, 민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계속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작은 세부사항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정 여사는 민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민재야. 한번 과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저는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민재는 말했다. 저와 할머니 모두를 위해 빛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정씨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나눈 후 민재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바랜 사진 속 그의 눈빛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유지처였던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민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숙부 김동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동우 숙부는 가족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 두 형제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정씨 가족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동우 숙부일 것이다. 숙부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더욱 음침해 보였다.
강 한가에 조용히 자리한 허름한 벽과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문 앞에 서서 몇 번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동무 숙부의 고된 얼굴이 드러났다. 민재, 무슨 일로 날 찾았니? 숙부는 약간 놀란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묻고 싶어서요.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정수와 아줌마에 대해서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숙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한 후 문을 완전히 열고 민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두운 집 안에서는 오래된 기름 등잔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재는 동우 숙부와 마주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엇을 알고 싶으냐? 숙부가 말을 꺼냈지만 그의 눈길은 피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수와 아줌마의 실종에 관여하신 건가요? 민재는 무해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숙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는 듯했다. 민재야, 알아둬라. 모든 진실이 듣기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묻는다면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너희 아버지와 정서희 씨는 젊었을 때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둘은 서로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너희 아버지는 그녀를 떠나 너희 어머니와 결혼해야만 했다. 사랑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며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숙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아가 내 아버지의 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숙부의 말은 벼락처럼 민재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숙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피가 몸속에서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숙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제 누나라고요. 확실하지는 않다. 숙부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본다면 수아의 눈빛은 내 아버지와 매우 닮았지 않니? 민재는 정씨 아주머니의 금지된 방에서 보았던 사진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정말 아버지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어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 뿐이었다. 그럼 그녀는 왜 실종된 거예요? 민재는 거에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거죠? 숙부는 고개를 숙이며 눈에 깊은 후회의 빛을 띄었다. 민재야, 사실은 그 일을 벌인 건 바로 나다. 그 말에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숙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가족 땅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나는 아버지가 좋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내게는 빈손만 남긴 것 같아 분노했지. 화가 난 나는 수아를 이용해 아버지를 협박하려 했다. 숙부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하지만 일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나쁘게 흘러갔다. 수아는 두려움에 도망쳤고 그만 실수로 한강에 빠지고 말았다. 민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며 마치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존경하던 숙부가 그런 비극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예,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예, 정씨 아주머니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탓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민재는 울컥하며 소리쳤다. 두려웠다. 숙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분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스스로와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어둠 속에 살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아주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그는 정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비록 할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민재는 정원으로 나가보니 정 할머니가 장미 덩굴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붉게 피어오른 장미꽃들 사이에 서 있는 그녀의 작고 여린 모습은 마치 강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상징처럼 보였다. 정 할머니, 민재가 조용히 부르며 다가갔다. 할머니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고 대신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른 아침이구나.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할머니께서는 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제가 알기에 할머니는 그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계시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정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20년 동안 증오와 상실 속에서 살아왔단다. 민재야. 하지만 내 입에서 진실을 들었을 때 나는 복수가 결코 수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놓아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 할머니께서 동우 아저씨를 용서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란다, 민재야. 하지만 내가 계속 증오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아마도 용서는 나 자신과 수아의 영혼을 위해 평화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날 오후, 민재는 동우 아저씨의 집으로 돌아갔다. 동우 아저씨는 문을 열며 그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렇죠. 민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동우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어. 할머니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민재는 그를 바라보며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한때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말랐고 고생이 많았으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가 말했다. 직접 마주보고 당신 입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동우 아저씨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민재야. 지난 20년 동안 나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 그녀를 마주하는 건 나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야. 해야만 해요. 민재가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가 해방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저씨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민재는 동우 아저씨를 동화 저택으로 데려갔다. 정 할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동우 아저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이 날을 기다린 지 오래됐습니다. 동우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것들에 대해. 정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우 아저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하다고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기나 합니까? 내 유일한 딸을 잃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존재였던 그녀를요. 그리고 당신은 단지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우 아저씨는 무릎을 꿇으며 어깨를 떨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어요. 저는 단순한 분노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민재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두 사람의 강렬한 감정으로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화가 나 있지 않았지만 대신 피로가 담겨 있었다. 동우 씨,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한 일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도 이 증오를 계속 안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지치게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동우 아저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요. 조용한 아침, 희미한 햇살이 동화 언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민재와 정 여사는 마을 묘지에 있는 수아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정 여사의 손에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잎마다 이별의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대저택의 하인들과 민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수아는 하얀 장미를 좋아했어요. 정 여사가 속삭이며 한강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꽃을 볼 때마다 수아가 떠올라요. 그녀의 미소가,
그녀의 모든 것이 그리워요. 할머니는 그녀를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민재가 부드럽지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가벼웠다. 한강으로 데려가려 한다. 어렸을 때 수아는 매일 오후 강가로 뛰어가 물장구를 치며 놀곤 했지. 아이는 항상 한강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말했어.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작은 배 한 척이 한강가에 준비되어 있었다. 수아의 유해가 담긴 작은 관이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 여사가 가져온 하얀 천과 장미꽃이 덮여 있었다. 민재는 정 여사가 배에 오를 수 있도록 부축하며 그녀의 연약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온 사람이었다. 배 위에서 정 여사는 관 옆에 조용히 앉아 천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이별의 시간이 아니라 20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정 여사는 하얀 장미 다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편히 쉬렴. 이 강이 너를 품어줄 거야. 엄마가 너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품었던 것처럼. 민재는 얼굴을 돌리며 그 순간을 직접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정 여사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강물에 섞여 흐르는 모습이 그려졌다. 정 여사는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강물에 띄우며 멀어져가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그녀가 딸에게 보내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대저택으로 돌아온 뒤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정 여사는 큰 창문 옆에 앉아 그녀와 수아가 함께 가꾸었던 장미 정원을 바라보았다. 빨갛게 핀 장미들은 생명과 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많은 슬픈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민재가 고요함을 깨며 물었다. 정 여사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엿보였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 조금은 편안해졌어. 아마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 고맙구나, 민재야. 내가 없었다면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몰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재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아 씨는 비록 이곳에 없지만 항상 할머니를 지켜보고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아가 원했던 것들을 위해서도 말이야. 다음 날, 정 여사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민재를 거실로 불러 빛나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는 방에서 말했다. 이 저택을 고치고 싶구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계속해서 슬픔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지. 대신 이곳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활동센터로 바꾸고 싶어. 수아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단다. 이곳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면 수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경외심에 가득 찼다.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돕겠습니다. 정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고맙다, 민재야. 너는 나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구나.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큰 상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 동화 빌라는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미 정원을 가득 채웠고 고목에 걸린 그네가 흔들렸으며 한때 어두웠던 방에서는 작은 교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아직 평화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무 삼촌이었습니다. 민재는 정 할머니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무 삼촌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그 순간 민재는 삼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동무 삼촌의 작은 집은 민재가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삼촌이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과 무거운 눈빛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재, 또 왔니? 삼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재는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으며 이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동우 삼촌은 의자에 앉아 손을 단단히 깍지 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재야? 민재는 삼촌과 마주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렇게 계속 살 생각이세요? 정 할머니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지만 삼촌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동우 삼촌은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난 수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 어떻게 편히 살 수 있겠니?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수아 누나가 바라는 건 삼촌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민재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삼촌이 잘 살면서 잘못을 만회하는 일을 하길 바랄 거라고 믿어요. 동우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민재의 말은 마치 그의 마음에 약한 씨앗을 심는 듯했지만 그것은 아직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동화 빌라로 돌아와 정 할머니에게 동우 삼촌과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거실에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동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묻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할머니세요. 정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에 흔들리는 붉은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나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지만 내가 그를 도울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할머니께서 삼촌을 용서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이에요. 민재는 희망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삼촌도 살 이유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정 할머니는 동우 삼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강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동우 삼촌이 나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서희.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동우 씨,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무겁도록 고요했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이를 깼습니다. 결국 정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었다는 건 아닙니다. 수아에게 일어난 일은 영원히 나의 일부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난 증오 속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우 삼촌은 고개를 숙이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정서희. 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녀는 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죠. 수아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우 삼촌은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요? 네, 정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요. 과거를 묻고 남은 날들을 좋은 일을 위해 써보세요. 그날부터 동우 삼촌은 동화 빌라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칠하거나 가구를 고치는 등 작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이곳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그의 도움은 빌라에 그리고 그의 삶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이 잠시 멈췄을 때 민재, 정 할머니, 그리고 동우 삼촌은 집 앞 마루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할머니,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민재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빌라는 이제 단순히 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모두의 집이에요. 나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동우 삼촌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너도 없었다면 이곳은 지금과 같을 수 없었을 거야. 동우 삼촌은 고개를 숙이고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겠지만 당신과 수아의 용서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날 밤 부드러운 달빛이 동화 빌라를 비추고 있을 때 정 할머니는 수아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기를 바란다. 엄마는 내 목까지 살아갈게. 시간이 흐르면서 동화 빌라는 점점 정월리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공부하고 놀며 작은 꿈을 나누었다. 한때 어두움이 드리웠던 이 빌라는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수아의 숨결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모두에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고 격려하는 듯했다. 늦봄의 어느 아침, 민재는 도시에서 새로 산 책 한 무더기를 들고 빌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를 반겼고 장미 정원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현관에 서서 아이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동우 아저씨는 오래된 그네를 고치느라 바빴지만 민재를 보자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정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새 책을 몇 권 더 샀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재는 대답하며 나무로 된 큰 테이블 위에 책 더미를 내려놓았다. 한 소년이 민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민재 아저씨,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민재는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하지만 먼저 숙제를 다 끝내야 해. 해질 무렵에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정원에 내려앉았을 때 정 할머니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민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윤은한 향기를 풍기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민재, 난 항상 궁금했어. 만약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할머니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강인했어요. 할머니, 저는 그저 그 여정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수아에게 가진 사랑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할머니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정 할머니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민재, 내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때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렇다면 할머니, 이제 정말 평온을 찾으셨나요? 정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보기 드문 평온함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평온을 찾은 것 같구나. 하지만 수아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내 안에 남아있을 거야. 그것은 나의 일부와 같아.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어. 대신 나는 수아가 내가 해주길 바랄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 그날 저녁 빌라가 고요함에 잠겨갈 무렵 민재는 뜰로 나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장미 정원에는 은은한 향기만이 바람에 실려 남아 있었다. 동우 아저씨는 낮 동안 작업하던 흔적이 남은 손으로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 아저씨는 한층 더 따뜻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무엇 때문에요, 아저씨? 민재는 돌아보며 물었다. 내 자신을 되찾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며 결코 내 잘못을 숙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정 할머니 덕분에 나는 다른 길을 찾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수아를 위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저씨가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수아 누나도 아저씨를 용서하실 거라고 믿어요. 동우 아저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 민재. 약속할게. 여름이 다가오며 따스한 햇살이 정월리 마을 전역에 퍼졌다. 동화 빌라는 이제 과거의 어둠을 품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공동의 집이 되었다. 장미꽃 향기가 만개한 정원을 가득 채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민재는 큰 배낭을 메고 빌라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만 그가 용서와 재탄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이곳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정 할머니는 장미 무늬가 수놓아진 손수건을 들고 집에서 나오셨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담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셨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란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걸 볼 때마다 동화가 항상 내 집임을 기억하거라. 민재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머지않은 날에. 넌 정말 훌륭한 청년이구나, 민재야.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이곳에서 발견한 빛을 가져갈 것이라 나는 믿는다. 버스가 마을을 떠날 때 민재는 창문을 통해 점점 멀어지는 정 할머니와 동화 빌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수건을 꼭 쥐며 마치 소중한 기억의 일부를 간직하려는 듯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꾼 장소임을 알고 있었다. 몇 년 후 민재는 다시 정월리에 돌아왔다. 동화 빌라는 이제 큰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마을의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다. 빌라의 문에는 새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별표 별표 빛의 집 정수아를 추모하며 별표 별표.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정 할머니가 장미 정원에서 몇몇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았다. 머리가 더 하얗게 변하셨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고 생기 넘쳤다. 정 할머니, 민재는 크게 외쳤다. 할머니는 돌아보며 민재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민재야, 돌아왔구나.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는 할머니에게 빠르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만들어 주신 빛을 계속 퍼뜨리고 싶습니다. 정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너는 나의 빛일 뿐 아니라 이곳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란다. 민재야. 우리 함께 계속하자. 수아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날 밤, 환한 달빛 아래 민재는 한강가에 서서 천천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 속의 평온함을 느꼈다. 수아 선생님,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을 제가 정 할머니와 함께 지키고 퍼뜨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멀리서 동화 빌라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과 강물 소리에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것은 단지 민재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빛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화 언덕, 한때 비극의 흔적을 남겼던 이곳은 이제 사랑, 용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